네, 양시장은 여전합니다. 코스피 1%대, 코스닥 2%대 하락하면서 현재 좀 약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시 44분 구간 작전 타임 가져보죠.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늘 첫 번째 작전 타임을 함께 해주시는데 요즘에 늘 어렵더라고요. 예, 또 월요일 날이 뭐 그러게요. 대체로 좀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작전 세우기 뭐 쉽지가 않는데 그쵸. 잘 세워봐야죠. 예. 오늘은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현재 시장의 가장 하락 요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작전명 키워드를 초저유가로 잡아봤습니다. 초저유가, 아무래도 유가가 제일 중요하죠. 예, 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이번 주에 있을 FMC 회의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뭐 악재라고 좀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악재는 저는 저유가가 현재 국내 시장의 가장 큰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FMC는 이미 뭐 금리 인상 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됐고 또 이미 9월 달에도 그랬던 것 때문에 FMC를 앞두고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초저유가 자체 지난 주말에도 유가가 지금 급락을 좀 하면서 일단 WTI 기준에서 35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국내 중요하다. 시장에 전반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체크포인트 좀 세 가지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유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 세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 쪽 포커스 맞춰주셨네요. 첫 번째로 유가 하락.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밀렸는지 이 부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WTI 35불대니까 거의 9년여 만에 뭐 최저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직전 저점이 한 33달러 정도죠? 예, 거의 뭐 2000년도 이후에 뭐 거의 최저치에 가깝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유가 하락 요인 자체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수요 공급 차원이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세일가스와 어떤 오페크 산유국들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한테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과거의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한 하락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이 좀 더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겠는가. 뭐 대체적으로 대충 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1월 달까지는 약세가 전개되지 않겠다. 일부 뭐 전망치에서는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원유 생산 BP가 배럴당 27달러거든요. 그래서 20불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도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저유가 국면이 전개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유가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악재를 좀 미치느냐. 일단은 신흥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재정난 자체가 또 일부 국가들이 최근에 자금 자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중에 회수를 좀 하고 있는 그랬던 부분이고 그들 국가들이 위험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신흥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의 통화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는 표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머징 시장 즉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자연부국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와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과거의 저유가 국면 쪽에서는 우리나라 저유가 부분 자체가 산유국에서 원유를 다량 수입한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주요 산유국들 중심한 주요 자연부국들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대국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국가들이 어려워진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신흥시장에 대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8%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절대적으로 신흥국이 크다는 관점에서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주셨는데 위안화 약세도 좀 같은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중국 시장도 지금 유안화 가치 부분 자체도 추가적인 현재 오늘 시장의 약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시장도 신흥 시장이고 전반적으로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중개 유안화 가치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안화가 지금 6.46 유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중국 시장이 SDR 국제 그 바스켓 통화 가치 평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 위안화의 어떤 향후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또 위안화의 어떤 가치는 현재 달러에 연동돼서 가치를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강한데 네.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13개국의 통화 가치와 연동돼서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즉 이 말 자체는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중국 정책 당국에서 하락을 용인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가치가 떨어질 즉 평가 절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 한다면 그렇죠. 11월 달부터 11월에 6.34위안이었는데 현재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주가에 약세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6.46위안이고 지난번에 SDR가 편입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6.9위안 내지는 7위안 정도까지 위안화가 상승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신흥시장의 불안 부분 자체가 수출 쪽에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안화 평가 절하 자체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주요 산업들에서 현재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진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어떤 경쟁력을 작용했지만 중국의 주요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경쟁 관계에 진입했다는 관점에서 위안화 약세 자체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위안 이런 정도까지 열어두면은 꽤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여계 시장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6.7위안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수급도 좀 봐주세요. 외국인이 오늘도 파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주식 자금 이탈로 지금 가속화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1조 9,3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것 같고 12월 달 같은 경우 12월 1일만 매수를 했지 표를 보시게 되면 12월 2일부터 해가지고 월 일평균 2천억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난 주말까지 1조 9,700억을 매도한 것 같습니다. 즉 12월 달 들어서 매도는 11월 달보다 더 많은 매도 규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렇던 신흥시장에 대한 유가 하락의 불안감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부분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게 이번 FOMC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 약재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당분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기 부분 자체는 FOMC 불확실성보다는 유가 안정이 좀 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리스크가 완화가 좀 돼야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적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겠나 그랬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뭐 체크포인트 세 가지 다 부담스러운 재료네요. 네. 이 시점에서 그럼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지금 악재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 평가 절하 자체도 이제부터 시장에서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좀 약간의 그렇던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약간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열어둬야 되나요? 일단 저는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는 쪽이고요. 다만 박스권이 이제 한 단계 좀 하향 조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스권은 대체적으로 1960포인트와 2030이라고 제가 이달 12월 달 시작을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간 단위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지금 192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1920포인트 정도 저는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의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또 주가에 또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낮출되고 있지만 1920포인트, 50포인트 아래에서는 PBR 지표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주가 빠진 국면에서 팔기보다는 또 이격도 자체가 단기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한 어떤 일정 비중의 어떤 수익률을 낮추고 현금비를 늘리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응 전략 자체는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즉 역풍주에 대해서는 피해야 되는 거고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즉 역풍이라는 것 자체는 유가 하락에 피해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렇죠 관련 어떤 종목들 그리고 한율이 지금 대외적 여건 자체가 안 좋은 수출 여건 자체가 안 좋다는 관점에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유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 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빠진 부분 자체가 상대로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던 관점에서
뭐 성장주보다는 저 PBR 종목들 중에서 또 고배양도당주라든가 또 지난 주말에 파리 기후 협약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기후 협정 협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같은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환경 관련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과 그다음에 대표 또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의원과 함께 작전 타임 가져봤고요. 오늘의 작전명은 초저유가였습니다. 그냥 저유가가 아니고 이제는 초짜까지 붙어요. 계속해서 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제는 좀 반등을 준비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소비주 그리고 저 PBR 환경 관련주 국제유가 관련 수혜주 보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2시간 동안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판단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현명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